한 아파트에서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화요일 오후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중학생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비원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 중학생이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유. 이 중학생의 몸에서 뭔가 좀 수상한 흔적이 발견돼서 경찰이 인근의 CCTV를 분석해 보니까 네. 이 시신 발견 1시간 30여 분 전에 이 중학생이 다른 중학생 4명과 아하. 옥상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중학생은요,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하.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일단 옥상으로 올라간 건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아마 지금 사망한 학생하고 같이 올라갔던 여러 명의 학생, 4명이죠. 네. 그 학생들로부터 이 피해 학생이 옥상에서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것도 시간이 보니까 약 1시간가량 넘도록. 그래서 아마 주먹과 발로 이제 아까 홍순빈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추락산 이후에도 이제 사실 몸에서 이 폭행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이를테면.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추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들이 이제 집단으로 폭행했던 사실을 이제 자백한 거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피해 학생은 맞다가 도저히 이제 1시간이 넘도록 그랬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피한다고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추락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경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겠지만요. 그런데 대체 장 교수님, 이 가해 학생들입니다. 지금 중학생들이에요. 대체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일단 가해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왜냐하면 네. 사망한 학생은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요. 가해한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이 사망한 학생이 처음에는 SNS에 욕설을 퍼부어서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가 네. 이후에 이제 번복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전화로 친구 아버지의 부모님의 욕을 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네. 이 숨진 학생이 어떤 물건 하나를 가지고 네. 이거 받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그때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옥상을 유인한 다음에 이렇게 집단으로 폭행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네, 일단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이 가해 학생들은요, 일단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자기가 때렸다는 거에 대해서 시인하는 셈이고요, 서로들.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는 거고.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피해자고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그 동창을 통해서 나머지 애들은 소개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부검 예정이고, 그 부검 결과에 따라서 얘네들 심정 결정할 방침에 영장 신청하지 않았대. 2주 전에 같이 동안은 여기 아파트에서 있었던 것 같고. 박성배 변호사님, 학교 측도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에 빠졌을 텐데, 이 A군이 평소에, 지금 그 가해 학생들은 A군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폭행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 생활, 평소에 이 학생의 학교 생활도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규정 출석 일수를 못 채울 정도로 학교에 결석은 잦았지만 학교 네. 생활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학교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군과 가해 학생 4명이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다.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그래요?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하. 다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 현재 이 폭행을 당하다가 이 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이제 진술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뛰어내린 건지 아니면 이미 구타로 인해 사망한 다음에 일부러 그 아래로 추락을 시킨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네. 고의로 그러니까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하고 떨어뜨렸다면 이거는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김복준 의원님, 이 부분은 당연히 일단 이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부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부검을 통한다면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폭행 부분은 나올 거예요. 아하. 부검에 폭행 부분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장희영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 아이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가 뛰어내리는 형태로 떨어진 것인지 네. 아니면 그 폭행 과정에서 정말 폭행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그 떨어지는 거하고 연관이 된 건지 이랬다 그러면 이거 죄명이 바뀔 수가 그래요? 있어요. 네. 살인죄라는 그 큰 죄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결국은 이 4명의 학생들을 경찰이 분리신문해가지고 그 객관적으로 아마 이제 그 따져봐야 될 겁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한 학생이 정말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경찰도 정말 김복준님 말씀처럼 다각도로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 캐내야 될 텐데 일단 범죄 죄질이 일단 좋지 않아요, 지금. 일단은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이 가해 중학생들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아하.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를 저지른 것인지 또는 상해치사, 그러니까 때리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부득이하게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추락이나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건지 여부도 이제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찌됐든 굉장히 어린 그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네. 상황이고요. 네. 민사적인 위자료나 이런 배상 책임도 가해 학생들 부모 그리고 가해 네. 학생들이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사고 현장은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김복준님. 아마 그 부분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이 사건은 애초부터 계획된 거는 맞아요. 유인했거든요. 그 사전에 아마 이 학생의 어떤 그 소지품 물건을 뺏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이거 돌려줄 테니까 와라 해서 15층으로 데리고 올라간 거거든요. 유인했군요. 그러니까 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건 계획된 네. 범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요, 경찰이 꼼꼼하게 이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요. 이 사건도 뉴스파이터가 꼼꼼하게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잠실 석촌호수 부근에서 실종됐던 대학생,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안타까웠습니다.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된 사건입니다. 석촌호수 근처에서 대학생이 이제 실종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네. 문제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시 호수에서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했었습니다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계속 이제 미공성에 빠져 있던 사건이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석촌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네. 됐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이제 아마 가족들의 마음 고생도 심했을 것 같고 또 네. 이번 사건이 혹시나 또 경찰들의 어떤 수사가 좀 초반에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도 일면서 이제 네. 우리에게 조금 더 안타깝게 다가왔던 사건입니다. 네. 어제 경찰이 이 석촌호수의 이 수면 아래를요, 수중을 집중 수색을 해서 물 속에서 이 조경식 군, 이 지문 감식을 통해서 조경식 군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조군의 소지품도 발견이 됐는데 일단 발견 당시 메고 있던 가방에 이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그동안의 행적을 밝혀내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 얼마나 오열했겠습니까?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설치해야 돼요. 나오세요. 화요일날 제가 실종 신고하고 일요일날 여기 왔어요. 일요일부터 제가 들어다니면서 같이 CCTV 찾기 시작한 거예요. 김복준님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제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사건 전해드릴 때 정말 일말의 희망도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된다. 꼭 돌아올 거다. 이렇게 믿었는데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이 조군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남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짚어볼까요? 일단은 아마 이제 이 학생이 그 CCTV 상에 보면 최초로 그 버스 뒤에 있는 그 일반 택시, 네. 카카오 택시가 아니고요. 네. 일반 택시를 일단 승차를 해요. 아하. 승차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 그 차에서 내려요. 네. 내리고 이제 있다가 이제 그 이후로 실종이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제가 남양주 경찰서 쪽에 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아하, 네. 통신영장하고 이제 그 뭐 무슨 그 계좌를 확인하는 그런 영장 이런 거 등등을 받아가지고 결국 카카오 택시를 찾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두 번째 일반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두 번째 이제 그 타기로 예정됐던 카카오 택시 운전기사를 찾았더라고요. 아하. 그분하고 이제 이 학생이 통화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의문시 여기는 건 그겁니다. 첫 번째 그냥 카카오 택시가 아닌 거 버스 네. 뒤에 있던 거를 탔다가 내린 이유는 네. 지금 추정컨대는요. 네. 이 학생의 집이 남양주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반 택시를 타고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남양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일반 택시가 남양주는 시외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아하, 서울시내에서. 네.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내려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부른 상태에서 네. 기다리다가 이 대학생이 변을 당한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도 역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첫 번째 택시 내린 이유도 역시 추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차 예. 거부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탄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그 첫 번째 택시에서 내리게 되는데 아마 그때가 승차 거부를 당한 게 아닐까 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조군의 어머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택시에서 내린 부분도 그렇게 아마 추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택시를 부르죠. 두 번째 네. 택시 운자 기사분이 조군과 두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합니다. 네. 조군이 불렀기 때문에 손님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갔더니 자리에 손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도저히 술에 취한 목소리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네. 그리고 좀 기다리다가 2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도 위치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서 끊겼고 아하. 본인은 그냥 갔다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조 씨의 모습이 포착된 게 오전 1시를 넘어서 석촌호수 동호수 쪽으로 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아. 조 씨가 핸드폰을 보면서 동호수의 산책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잡혔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여기는 택시를 부른 불광사에서 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인데 아하. 가깝다면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택시를 부른 상태에서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네. 분들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1시 17분경께는 네. 조 씨가 동호의 산책로를 넘어서 호수 물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네. 산책용 트랙 그리고 호수 사이에는 45도 경사가 있고 거기에 지형 숯불이 있는데 네. 조 씨가 숯불 쪽으로 이동한 뒤에 다른 CCTV에 네. 물가 쪽을 비추는 다른 CCTV에 물이 일렁이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 씨가 이때 물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추정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조 씨가 두 번째 택시를 부른 다음에 왜 굳이 석촌호수 산책로 쪽으로 이동을 했는지 네. 어떤 경위로 물에 빠지게 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하. 손정혜 변호사님, 바로 이 부분이 미스터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택시를 불렀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보면 귀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 술을 먹었는지 그 같이 술을 먹은 친구들로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술을 네. 먹은 장소의 CCTV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두 번째 택시기사의 진술에 따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네. 어디냐고 재차 물어봤더니 내가 어디 있는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 술에 취해서 아하. 정확하게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서는 네. 술에 취한 상태는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모군이 발견된 게 석촌호수에서 한 15m 거리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요. 네. 석촌호수에는 그 성인 남성 허리 높이까지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수풀이 우거진 물가까지 내려간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만취 상태에서 길을 좀 헤맸거나 어두웠을 것이고 밤이고 경황이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졸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람이 술을 먹다 보면 인지 능력이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조금 그 인지 능력이 확 떨어져서 잠과 같이 어떤 조금 잠에 취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을 헛디뎠던 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 네. 어찌됐든 이건 추정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또는 그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는 더 진행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앞서 수색 장면 때도 잠시 현장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손정혜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주변, 석촌호수 주변에는 모든 구간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 상당 구간에는 이 성인 허리 정도 오는 예. 펜스, 즉 울타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울타리가 없는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숯불이 있는 그 경사가 진 바로 저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저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그 CCTV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택시 불빛이 어두운 상태에서 저 그 반대편 쪽에서 비추니까 그 택시로 이거 생각을 하고 뛰어내린 것 내려간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이제 경찰에서는 좀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 학생이 먹자골목에서 여학생들하고 나와서 네. 먼저 여학생들을 택시를 잡아서 태웠다고 그래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때 이 학생 그 영상에 비친 상황을 보니까 네. 사실은 술에 엄청나게 만취했었던 몸도 못 가눌 정도로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방향 감각을 좀 못 잡은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하. 근데 이 실종이 된 게 지난 8일입니다. 8일 날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으니까 실종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데 사실 그동안요, 장희영 교수님, 네. 가족분들이 얼마나 애타게 정말 이 수배 전 실종 전단까지 뿌리면서 정말 애타게 이 조군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실종이 됐고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행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애탔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의 사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맞아요. 특히 어머니 아까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어머니도 첫 번째 택시를 안 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두 번째 아마 만취 상태라 우리 아들의 얘기를 택시기사 못 알아들어서 내리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네. 있거든요. 뭐 거리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만취한 아들이라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을 했을 거예요. 사고를 당했거나 범행의 목적이 됐었거나 어쨌든 실종 전단까지 만들어서 찾았고 네. 문제는 이제 거주지는 남양주잖아요. 남양주 경찰서와 송파 경찰서 정말 왔다 갔다 그 일주일 내내 수차례 오가면서 CCTV도 보고 이제 애타게 찾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아까 제가 있다고 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당연히 그 부분 수색부터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왜 일찌감치 수색을 못했느냐라는 이제 비난인데 네. 경찰도 물론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사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함부로 막 들어갈 수는 없고 여러 이제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수색을 할 수 있는. 네. 결과적으로 CCTV를 확보한 다음에 네. CCTV를 본이 그리로 들어갔으니까 수색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조금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어쨌거나 그 새벽에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네. 이제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한 것인데 이제 이게 시기가 일주일이나 걸렸다라는 데에 대한 비난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가족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좀 보자면 주변에서 이제 안타까워서 경찰도 비난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차피 이미 사망한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주변에서 이거 누구 탓이야, 니네 때문에 이랬어 이러는 게 사실은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네.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비난보다는 좀 위로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도 아침에 이제 남양주 경찰서와 송파 경찰서에 이제 네. 취재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경찰 분들도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분들도 좀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의 어떤 초동 대응, 늑장 대응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이 부분을 질타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 또 이 조군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면서 또 증폭이 되고 있어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신경이 좀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어머니가 신고를 그 남양주경찰서 토평지구대에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네. 거기 사시는 것 같은데 신고를 한 시간은 그 학생이 이제 그 택시 타는 그 실종된 이후에 그 네. 다음 날 오후 6시경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즈음에는 신고를 했었을 즈음에는 사실은 그 학생은 사망했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유가족 측에서도 얘기하는 게 죽지 않을 수 있는 아들을 못 살린 게 억울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분들 이야기는 하루라도 빨리
했었으면 우리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지 않았겠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섭섭함이 더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남양주 경찰서 쪽에서는 이제 그 신고를 받고 나름대로 영장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아. 또 사유지에 가서 CCTV를 검사하려면 영장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하고 송파가 그 유기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네. 과정에서 네. 뭐 아무래도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같은 거를 낱낱이 가족들한테 말 못하는 사연 같은 것도 네. 없지 않아 있어요. 아하.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간과되고 얘기가 안 되면 네. 잘못된 걸로 이제 그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네. 뭐 이런 일은 있었다고 해요. 남양주에서 CCTV를 그 보여달라고 하니까 남양주는 CCTV가 없잖아요. 송파서로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가족들은 송파로 갔나 봐요. 네. CCTV를 보려고 갔는데 실제로 그 담당을 하는 그 이 경찰관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런 부분 등등은 경찰에서 매끄럽게 관심 못 가진 건 확실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내용이요, 이 사건의 어떤 내용이 당시에 조군과 술자리를 같이 했던 그 동료 대학생들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있나 봐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실종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루하루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다.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경찰도 그냥 허송세월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찾아나가는 과정은 성인과 그리고 아동 장애인의 경우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단순 가출인 경우가 95%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시작을 해도 단순 가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실종자를 찾으려면 CCTV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관련 법령, 실종자를 찾는 것과 관련된 법령은 실종아동법인데 이 대상은 아동이나 장애인이에요. 네. 실종아동법이 적용되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실종됐을 때는 경찰이 개인 위치 정보나 통신 사실 자료 확인 요청을 하면 즉각 관계기관은 응해야 할 의무가 네. 있습니다. 근데 성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돼요. 아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서 피해를 받았다거나 네. 실종이 장시간 지속된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정황이 발견됐을 때는 이제 실종아동법을 일부 완화해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네네. 인적, 물적 시설도 실종자를 찾는데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강할 네. 필요도 있고 이 사건처럼 남양주, 송파처럼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실종 사건에서는 많기 때문에 네. 경찰서 단위보다는 지방청 단위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조군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손정혜 변호사님, 유족분들, 특히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분들의 이 원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찰이 할 일은 지금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일단 그 소지품으로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이 휴대전화 등에서 디지털 포렌식 방법 등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날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단서를 끝까지 찾아내는 게 유족분들 또 고인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 입장에는 조금이라도 의구심이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위를 파악해서 실제로 그 사건의 경위나 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지를 낱낱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휴대전화나 노트북도 지금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하고 혹여라도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한 CCTV 영상도 추가 확인해야 될 것이고 첫 번째 택시기사가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왜 그 중간에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인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고인을 위해서 그리고 유족을 위해서라도 그 마지막까지 첫 번째 택시기사분도 경찰이 찾아야죠. 수배를 해서요. 그 자초지종을 들어야지 그리고 그래야 유족들의 마음이 억울한 원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그 드라이브스루 사건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울산의 한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이 손님이 차량에 탄 상태로
음식이 든 봉투를 직원에게 던진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바로 이 모습이었죠. 네. 지금 차량에 탄 손님이 먼저 음식을 건네봤습니다. 네. 이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때 뭔가 좀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 운전자가 그 받은 그 음식이 든 봉투를 이렇게 창문 쪽 직원에게 던지는데 아하. 이 이후로 저 차량이 바로 떠난 모습까지 이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걸 보고 뭐 갑질이다라는 비난까지 이어지니까 네. 저 맥도날드 측에서 고소장을 냈고 이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하네요. 저 해당 운전자 즉 주문한 음식을 이 매장 점원 직원에게 던졌던 그 운전자는 지금 이 해당 매장 측에서 폭행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요, 이 매장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이 주문을 하시고 주문하신 사항을 드라이브스루 해서는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직원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주문한 거 맞냐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했더니 아유 뭐 XX 안 먹어 이러면서 던졌어요. 저희 직원이 고객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하셔서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이제 이 직원의 법적 조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지금 매장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까지만 해도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온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던졌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네요. 예, 항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이야기였었는데 그렇죠. 주문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맥도날드 측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주문 실수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접수됐다고 하면서 어떤 주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직원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 실수가 없었다는 상당한 정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맥도날드 측에서 직접 나섰는데 직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이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 네.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직원이 홀로 고소를 하고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나서서 그러네요. 회사와 함께 또 모든 국민적 공분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싸워나가는 네. 이번에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 회사 측, 매장 측에서도요,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해당 사연의 글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조회수 읽을 정도로 지금 많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장희영 교수님, 예. 해당 당시 매장 직원분이 직접 글을 올리셨다면서요? 맞아요. 직원이 글을 올렸는데 20대 아주 어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이제 알려졌죠. 문제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였습니다만 햄버거를 그냥 묵직한 뭔가 봉투를 확 집어던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뭘까요? 그 맥도날드의 아침 메뉴인 에그 머핀 4개가 들어있었어요. 아, 한 네네. 개도 아니고 4개고요. 그냥 묵직합니다. 문제는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그 내용과 그 해당 직원이 이제 이걸 헤드셋을 하고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문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문을 한번 하면 직원이 한번 다시 쭉 읊어줍니다. 이거 맞습니까? 라고 네.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이 운전자가 햄버거 세트를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직원이 아침 시간이라 햄버거 세트는 어렵고요. 모닝 세트로 머핀과 이제 이런 걸 주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콜라 얼음 뺀 거. 네. 역시 콜라도 주문이 조금 이제 특별한 스페셜 오더가 들어갔고요. 처음엔 불고기 버거 4개였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에그 머핀 4개로 수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차가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주문한 내역대로 에그 머핀 4개 주문한 거랑 콜라 얼음 뺀 거를 줬더니 네. 그 사람이 내가 세트 주문한 거 아니냐. 아마도 여기서부터는 세트냐 아니냐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주문하셨다고 이제 직원이 확인을 해 주니까 바로 안 먹어 하면서 욕설을 하고 집어 던졌는데 아하. 문제는 이게 영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얼굴에 바로 이게 맞았나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직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자기는 얼굴을 막 고개를 휙 돌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약간 충격이었었고 이제 전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블랙박스가 없었더라면 맥도날드 측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직원 편에서 아마 나서주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고객 응대를 제대로 한다는 차원에서 아르바이트생은 오히려 조용하게 뒤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입니다라고 이제 매뉴얼대로 응대했을 사건이었을 네. 수도 있어요. 문제는 뒤에 다른 고객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찍음으로써 이 네. 사건이 크게 알려졌고 네. 맥도날드 측에서도 우리 아르바이트생을 좀 보호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취한 거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게 사실 저 뒤에 계신 분의 블랙박스 영상이었고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네. 피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얘기는 요지는 이겁니다. 그분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주신 것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고 나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왜냐하면 CCTV도 없고 하니까 그냥 혼자 넘기려고 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세상에 알려줘서 너무 감사드린다. 그래서 이 일이 가족처럼 이렇게 나를 챙겨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늘어났고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올렸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에 보면요, 이 에그머핀이 들어있는 걸로 보이는 그 종이 봉투를 건넸고 그게 1분도 채 안 돼 날아오는데 그러면 시청자분들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봉투 안에 아까 주문했던 콜라도 들었던 거야? 근데 이 본인 피해를 당하신 이 직원분이 올린 글을 읽어보면요. 저 영상이 찍히기 전에 직전에 콜라부터 받아주세요 하고 콜라를 먼저 줬답니다. 그래서 줬어요. 콜라는 받아놓고 그리고 에그머핀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넘긴 상황부터 블랙박스에 이제 찍힌 거예요. 일단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왜냐면 저 콜라도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라고 생각하실까봐 일단 물론 저것도 아파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부분까지 생각하실까봐 일단은 팩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그 직원분은 뭐랄까요? 정신적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 차원에서 심리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할 그 계획이라고 하고 지금 네.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폭행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 직원이 용서를 해주면 처벌받지 않는데 혹여라도 이런 정신과 피해로 인한 어떤 진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해죄 적용도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근데 피해 직원이 어떤 금전적인 배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진정 어린 사과를 그러니까요. 받고 싶어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네. 인정하고 사과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경찰이 이 부분 어떻게 수사를 좀 이어갈까요? 일단은 이 맥도날드 측에서 이 고발을 해서 이제 울산 중부서로 고발한 것 같아요. 아하. 이게 고소가 아니라 고발입니다. 네. 제 3자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 이제 특정은 했어요. 이제 차 남바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데려다 조사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맥도날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부 고객이 행복해야지 외부 고객도 행복한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맥도날드 측에서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 해당되시는 분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분에서 벗어나고 맞아요. 그리고 조사받는 게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블랙박스를 제공해 주시면 정말 큰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럼요. 그랬으면 예. 이 직원분이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